사람들이 나이를 가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굴 주름일까요? 아니면 머리카락일까요? 의외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습관입니다. 오늘은 그 습관 중에서도 나이를 들어 보이게 만드는 5가지, 그리고 반대로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작은 새로움 하나만 해보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찾느라 한참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휴대폰을 툭 찍으며 계산을 끝내더군요. 돌아와 딸에게 물었더니 휴대폰에도 카드가 들어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함께 5분 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도 약국에서도 휴대폰만 꺼내면 결제가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이제 와서 뭘 배우나 싶었을 텐데 사실 새로운 걸 익힌다 해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휴대폰 사진 앨범 정리, 온라인 버스 시간표 보는 법,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요리 영상 하나 따라 해보기. 이런 아주 작은 배움이 쌓이면 멋지게 나이 든 분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활이 더 편해집니다. 실천 포인트. 무엇이든 안 해본 방법으로 해보기. 예전에는 종이 신문, 이번엔 휴대폰 앱 뉴스. 모르면 손주, 자녀에게 바로 물어보기. 배움은 대화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 젊게 보입니다. 둘째, 내 몸에 맞는 옷차림, 관리한다는 인상을 주는 힘. 친구 모임에서 늘 같은 점퍼와 바지를 입고 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딱 맞는 베이지 바지와 깔끔한 남색 셔츠를 입고 나타났는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2년 전보다 더 살이 붙으셨는데도 훨씬 건강해 보였죠. 옷은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나를 관리한다는 증거입니다. 굳이 비싼 옷을 살 필요도 없고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에 맞게 수선하고 깨끗하게 다려 입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특히 신발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낡은 신발은 체력까지 떨어져 보이게 합니다. 저도 딸의 권유로 낡은 운동화를 버리고 걷기에 좋은 새 신발을 샀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워지니 표정까지 밝아지더군요. 실천 포인트. 바지는 내 발목 길이에 맞게 수선하기. 허리도 맞게 고쳐 입기. 기본적으로 옷은 늘 청결하게 관리하기. 신발은 1, 2년에 한 번은 점검. 새 신발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셋째, 말투와 태도, 라떼는 대신 질문하기.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걸 보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 땐 밖에서 뛰어놀았지. 너희는 맨날 이것만 하네. 그 순간 손주 얼굴이 굳더군요.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물어봐줘. 뭐가 재밌냐고. 그 후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건 무슨 게임이야?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묻자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알려줍니다. 심지어 제게 초보자용 게임을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말투는 나이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훈계 대신 궁금증과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오히려 젊게 보이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라떼는 마리아라는 한마디는 세대를 가르지만 내가 보기엔 어때? 라는 한마디는 세대를 잇습니다. 실천 포인트. 손주나 자녀에게 질문 3가지 던지기. 조언은 최대한 뒤로 미루기. 메신저나 문자에서 불필요한 점점점 대신 짧은 문장, 가벼운 이모티콘 활용하기.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면 그런데, 대신에, 그러면 을 자주 써보기. 넷째, 걷는 습관. 보폭과 자세가 젊음을 말해준다. 저희 동네에 늘 정자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그분이 동네 공원을 천천히 2바퀴 도는 걸 보게 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분은 걸음걸이가 바뀌었고 어깨가 펴지며 목소리까지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이 뻐근했지만 2주쯤 지나니 계단도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걷기만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상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는 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걸음걸이, 자세, 속도만 바꿔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억지로 등산을 하거나 헬스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허리 펴고 보폭 넓혀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천 포인트.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 5분, 이후 가볍게 걷기 15분. 걷기 중 어깨는 뒤로,
턱은 살짝 당기기를 의식. 무릎 허리에 무리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만 이어가기. 다섯째, 사람과 어울리기, 문을 닫지 않는 관계. 한 동네 이웃분은 늘 집에만 계시다가 건강이 크게 나빠지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다녀오신 후부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동네 도서관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니 얼굴이 활기가 돌고 동네에서 늘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셨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나이를 잊습니다. 세대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땐 자연스레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젊은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저 역시 손주와 함께 사진 찍기 놀이를 하며 그 사진을 휴대폰 앨범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자주 가집니다. 이런 시간 하나가 세대를 이어주고 제 삶을 훨씬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천 포인트.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 작은 교회 사찰 모임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 하나 만들기. 가족 외에도 최소 2명 이상과 주기적으로 안부 나누기. 세대가 다른 이들에게 요즘 뭐가 재밌는지 묻고 5분 이상 귀 기울이기. 마무리. 나이 먹었다는 소리는 결국 태도와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작은 배움으로 호기심을 유지하고 내 몸에 맞는 옷으로 관리된 인상을 주며 말투를 부드럽게 바꿔 세대와 이어지고 바른 자세와 걷기로 젊은 몸짓을 지키고 관계의 문을 열어 사람 속에서 활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줄이고 마음은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늦게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3가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달리고 중년에는 전략으로 달리고 그리고 노년에는 짐을 얼마나 가볍게 했는가에 따라 남은 길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쌓기만 하고 정리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재물,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속 응어리까지. 정리하지 않은 채로 후반전을 맞이하면 남은 길은 오히려 더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물질의 짐을 정리하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쌓아둔 물건, 버리지 못한 옷, 필요 없는 살림살이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안 창고를 치우는데 20년 전 입던 코트, 한 번도 안 쓴 그릇이 수십 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까지 무거워진다는 거였어요. 정작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짐입니다. 나중에 정리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결국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정리는 물건과 재산을 심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누어주고 버리고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짐을 덜어낼수록 우리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짐을 정리하라.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때로는 짐이 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모임 갈 때마다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된다고요.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빠지면 소외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음입니다. 얕은 관계 10개보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 한두 개가 훨씬 소중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오래도록 곁을 지킨 몇몇 친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을 정말 나답게 살려면 인간관계 역시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내려놓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짐을 정리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과 후회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누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상처, 친구와의 오해를 여전히 끌어안고 삽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아들과 1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크게 나빠지면서야 괜히 고집 부렸다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십니다. 결국 병상에서 화해를 했지만
그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더 빨리 내 마음을 정리했다면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정리해야 할 가장 큰 짐은 바로 이런 마음의 짐입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가볍게 남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생 후반전은 더 많이 가지는 싸움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물질의 짐을 줄이고 인간관계의 짐을 덜고 마음의 짐을 정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는 짐을 줄이고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 후반전입니다. 사람 사이의 다리는 참 얇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결국 돈이나 명예보다 남는 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순간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걸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뒤끝을 남기지 않는 마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는데 며칠, 몇 달, 아니, 수년이 지나도 그때의 말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요. 사실 싸움은 누구나 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그 뒤에 남는 뒤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젊을 때 친구랑 크게 다퉜답니다. 별것 아닌 말싸움이었는데 끝내 풀지 못했대요. 그러다 세월이 훌쩍 흘렀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후회가 몰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냥 한번 웃고 넘겼으면 될걸. 괜히 자존심 세우느라 평생의 친구를 잃었구나. 여러분, 뒤끝은 결국 내 마음에만 짐을 남깁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나만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싸움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빨리 푸는 습관입니다. 먼저 전화 한 통 걸고 밥 한 끼 사면서 웃어넘기면 됩니다. 뒤끝을 오래 붙들고 사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둘째,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태도. 사람 관계에서 가장 쉽게 깨지는 게 뭘까요? 바로 자존심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넌 뭘 알아?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 이런 말 많이들 해보셨죠? 사실 이 말에 욕설은 하나도 없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 마음이 꺾입니다. 아,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실제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정도도 못 버티면 넌 실패자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훈계였지만 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몇 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까? 작은 배려가 관계를 살리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존중의 시작이죠. 세 번째,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했어요. 어울리고, 인맥 넓히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다릅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동네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실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 가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담담히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젊었을 땐 많이 어울리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이 얼마나 묵직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지켜야 할 건 바로 이 책임감이에요. 내가 힘들 때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결국 남는 건 그 한 줌의 인연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인연 말이죠. 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뒤끝을 남기지 않는 마음. 둘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태도. 셋째,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
사람 사이에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학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마음을 지키고 존중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태도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래 다툰 채로 연락 끊긴 친구는 없나요? 자존심 상처 입힌 가족은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을 내밀면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지켜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이 진짜 재산이다. 돈이 많아도 아침에 허리가 안 펴지면 그날은 빛이 납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편하고 할 일이 있으면 하루가 짧게 느껴지죠. 나이 들수록 진짜 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몸, 마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키고 불리고 누릴 수 있는지 생활 속 예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에너지 돈보다 귀한 체력. 병원 진료비는 남이 대신 내줄 수 있어도 내 허리와 무릎은 남이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체력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에요. 복잡할 필요 없이 저는 작은 세 가지만 강조합니다. 아침 깨우기, 눈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발목 돌리기, 무릎 당기기, 허리 비틀기 1분만 해도 어지럼증과 넘어짐이 크게 줄어듭니다. 걷기 30분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빠르게 5분, 천천히 5분을 반복하세요.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도 좋아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시스템. 욕실 미끄럼 방지, 침대 옆 조명, 뒤축 있는 슬리퍼. 큰 운동보다 중요한 건 큰 사고를 막는 것입니다. 실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은 아침에 무심코 일어나다가 3번이나 넘어지셨는데 작은 매트 하나 깔고 나서 아침이 안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체력이 지켜낸 하루입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 감정 관리가 삶의 질. 몸이 미천이라면 마음은 운전대입니다. 운전대가 흔들리면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감정을 놓치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먼저 정보 다이어트. 뉴스를 하루 종일 보며 화내는 분들 많습니다. 15분만 보고 5분은 산책 이 습관만 지켜도 스트레스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둘째, 감정의 물 빼기.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오래 붙들지 마세요. 저는 잠들기 전 이렇게 세 줄만 적으라고 권합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개, 내가 잘한 일 한 개, 내일 작은 약속 한 개. 예시로 시장 사장님이 귤을 하나 더 주셨다. 나는 물 6잔을 다 마셨다. 내일은 손주에게 전화 한 통 하자. 이렇게 적으면 내 삶이 꽤 괜찮네 하는 증거가 쌓입니다. 마음은 증거 앞에서 설득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3회법. 화나거나 속상할 때 말하기 전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기를 3번. 표정이 풀리면서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게 갈등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셋째, 시간의 에너지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다시 못 얻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시간을 소비만 하고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하는 시간 TV만 보기, 잡생각하기, 잔소리하기. 투자하는 시간 책 10쪽 읽기, 화분 물 주기, 산책하기, 기록 남기기. 예를 들어 손주에게 하루 10분 편지 쓰기. 그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에 남을 흔적입니다. 또 매주 한 번 정해진 요일에 친구에게 전화하기. 그건 관계 적금이 됩니다. 실제 어떤 어르신은 매일 오전 10시에 동네 사진 찍기를 하셨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죠.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과 기운을 결정합니다. 시간은 흘려보내면 빈손, 의미를 담으면 재산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진짜 재산은 몸, 마음, 시간입니다. 몸은 다치지 않게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되고, 마음은 감정을 짧게 다루는 연습에서 단단해지고, 시간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내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돈과 물건은 결국 남에게 넘어가지만, 내가 쓴 몸과 마음과 시간은 마지막까지 내 표정, 내 말투, 내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진짜 잔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걸까요? 큰 집을 마련해 주는 걸까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놀랍게도 돈도 재산도 똑똑한 말솜씨도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대화, 가족을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다리. 가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닙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집 나간 뒤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어느 순간 남편과도 말이 사라지더라. 같은 집에 살아도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대화가 끊기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느라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서운한 감정이 풀리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대화는 가족을 잇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끊기면 서로 건널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작은 습관 하나를 추천합니다. 하루 한 문장 칭찬하기. 아내에게 오늘 음식이 맛있네. 자녀에게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심지어 손주에게도 할아버지가 널 보니 기분이 좋다. 이런 짧은 대화들이 다리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줍니다. 큰 선물보다 매일의 작은 대화가 가족을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존중 가까울수록 더 지켜야 할 기본.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족일수록 존중이 더 필요합니다. 친구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거친 말이나 무심한 태도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못해 속상해하는데 아버지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 말이 아들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걱정된다. 힘내라였지만 존중 없는 표현은 상처로 남아 몇 년간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은 존중입니다. 식탁에서 먼저 젓가락을 드는 순서,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아주 작은 것들이 존중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고마워와 미안해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두 단어가 줄어드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태도, 작은 말 한마디에서 가족의 무너짐을 막아내는 울타리가 됩니다. 셋째, 책임, 끝까지 곁에 서주는 힘. 책임이란 무겁게 들리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책임입니다. 실제로 제 이웃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분이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남편분이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분은 늘 이렇게 말하셨대요. 내가 젊을 때 이 사람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 이젠 내가 갚을 차례지. 이게 바로 책임의 다른 얼굴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자리를 지키는 것. 책임은 가족을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돈도 명예도 재산도 결국 다 사라지지만 내 곁에 남아 서 있는 가족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성벽의 일부가 되어야겠죠. 가족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가족을 지키는 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대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짧은 말이 가족을 살립니다. 둘째, 존중.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가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책임.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곁에 서 있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말이 끊긴 자녀, 서운함이 남은 배우자, 연락 뜸해진 형제자매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하나, 작은 칭찬 한마디, 미안해와 고마워 그 두 단어만으로도 가족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자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오늘도 그 울타리를 단단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편하십니까? 솔직히 하루를 마무리할 때 머리맡에 누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오늘 괜히 화를 낸 건 아닐까? 내일은 또 어떤 걱정거리가 생길까?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무거운 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걱정은 절반으로 줄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그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면 여행을 가야 한다든지 큰 돈을 써야 한다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놓아주는 연습이에요. 과거의 후회에서 놓아주기, 남의 시선에서 놓아주기,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놓아주기.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생활 속 예시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후회에서 놓아주기. 많은 분들이 밤에 눈을 감으면 지난 일들이 떠올라 괴롭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예전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뒤 늘 술에 의지하면서 내가 집안을 망쳤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우리한테 아빠가 돈 버는 기계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 우리는 그냥 아빠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술잔을 내려놓으셨죠. 후회는 내가 못 산 인생이라는 낙인을 찍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한마디가 후회에서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둘째, 남의 시선에서 놓아주기. 두 번째 비밀은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며 스스로를 자꾸 가둡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남들은 우리를 그렇게 오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잠깐 보고 흘려버리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늙은이가 무슨 노래냐고 할까봐 몇 년 동안 노래방에도 안 가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경로당 행사에서 억지로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그날 이후 모두가 다음에도 꼭 불러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내 인생을 괜히 남 눈치 때문에 묶어놨구나. 남의 시선에 얽매이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비로소 나의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노래든, 그림이든, 춤이든, 여행이든, 그게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겁다는 게 바로 가장 큰 가치입니다. 셋째,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놓아주기. 마지막으로,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특히 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집이 깨끗해야 한다. 음식은 늘 정갈해야 한다. 손주를 봐도 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완벽함 때문에 정작 마음은 늘 지쳐 있습니다. 저희 동네 한 할머니는 늘 집안을 반짝반짝 닦으셨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조금만 흩어놔도 금세 치우고 잔소리를 하셨죠. 결국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크게 울며 후회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마음을 바꾸셨죠. 집이 좀 어질러져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들 웃는 소리가 남는 게 낫다. 그때부터 손주들이 다시 할머니 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함은 가족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허용과 여유가 사람 사이를 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까지 가볍게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은 비워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단순한 비밀, 즉 놓아주는 연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놓아주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남의 시선에서 놓아주기. 남이 뭐라 하든 내 즐거움이 나의 재산이 됨을 기억하기.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놓아주기. 빈틈이 있어도 그 속에서 웃음과 행복이 자란다는 걸 알기.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이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돈, 명예, 자존심, 심지어 후회까지도 손에 꽉 쥐고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지혜는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손을 놓을 때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질 때 오히려 편안함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아보면 어떨까요? 후회, 시선, 완벽. 이 세 가지를 놓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날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사라져갑니다. 체력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 변화도 빨라 따라가기 벅찰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잡아야 내 인생의 후반전이 허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고 나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더 지켜야 했는데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기둥이고 매일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첫째, 자존감. 자존감은 나이가 들어서도 무너지면 안 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겪는 어려움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옵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70대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활 문제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그런 방식 안 통해요. 순간 아버지는 큰 벽 앞에 선 듯 마음이 꺾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시대는 변했지만 내가 살아온 경험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마음을 다잡으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힘을 키우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을 정리해 지혜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는 순간 인생의 무게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둘째, 호기심. 두 번째로 잃지 말아야 할 건 호기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주저합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나,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하지만 마음에서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60대 중반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어렵다, 귀찮다 하며 손을 놓았지만 그분은 손주에게 매일 조금씩 배워가며 결국은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자꾸 틀려서 속이 상했는데 한 번 통화에 성공했을 때 손주가 할아버지 최고 라고 해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호기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힘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가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셋째, 건강. 마지막으로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야말로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삶의 바탕입니다. 돈도, 가족도, 취미도 건강이 없으면 즐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을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하며 60대 후반부터 운동을 완전히 놓으셨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무릎이 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귀여워도 건강이 없으니 같이 놀아줄 힘도 없더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씩씩하게 손주와 놀아주고 계십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존감, 호기심,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뿌리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이어가며 몸과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단단히 지켜내며 더 깊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의 자존감을 다지고 작은 호기심을 하나 붙잡고
건강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밝히는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또 직장에서의 역할로,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노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의 여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자녀의 효심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특정한 한 가지 요소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만으로도, 건강만으로도, 또 가족만으로도 채워지지 않죠. 행복한 노년은 여러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꼭 붙들어야 할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만 마음을 쓰면 챙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 놓치면 노년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건강한 몸이 가장 큰 자산이다. 행복한 노년을 말하면서 건강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파도 참고 버틸 수 있고 다음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흔들어 놓지요.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나이 드니 돈은 있어도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을 잃으면 여행도, 만남도, 취미도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건강관리에서 시작합니다. 큰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 정기검진을 미루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3가지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 노년에 들어서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배려는 고맙지만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럴수록 삶의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 밥그릇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못 정하면 그게 무슨 인생이냐. 소박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나갈지.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하루의 만족도를 만듭니다. 자율성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노년을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의미 있는 관계가 삶을 채운다. 노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차 한잔 마시며 웃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훨씬 가볍고 따뜻해지지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결국은 함께 밥 먹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차이더라.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그 사람의 안부를 챙길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년배 친구, 이웃, 그리고 함께하는 모임이 노년의 고독을 막아주는 힘이 됩니다. 넷째, 배움과 취미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제 배워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년일수록 새로운 배움과 취미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고 취미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스마트폰 강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렵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손주와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오히려 제가 젊어진 것 같아요. 이처럼 작은 배움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그림 그리기, 음악,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같은 취미는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노년의 얼굴을 바꾼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늘 젊고 활기차 보이고 어떤 분은 금방이라도 지쳐 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나이 들어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저 역시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노년의 얼굴을 환하게 하고 그 표정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 행복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안정된 경제, 의미 있는 관계, 새로운 배움과 취미,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5가지를 삶 속에서 조금씩 가꾸다 보면 노년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노년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의 길목에는 매일 아침 6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외로움까지. 그럴 때마다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무너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단 하나, 나를 지켜주는 내면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은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 이를 수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나를 지켜주는 건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 조건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크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면 든든하고 돈이 많으면 걱정 없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이는 세상 원망만 하며 삽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은퇴 후 사업에 도전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수억 원을 잃고 집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분은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직 내 손과 발은 멀쩡해. 하루 3끼 밥 먹고 가족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놀랍게도 그분은 오히려 더 활기차게 봉사활동에 나섰고 지금은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삶을 버텨주는 건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시련이 평생의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 힘은 바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나를 지켜주는 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자식과 멀어졌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옆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주면 그 순간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남편을 10년 전에 잃으셨고 자식들도 모두 타지에 나가 사실상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늘 우울한 표정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셨더군요. 알고 보니 옆집 할머니와 매일 아침 같이 산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1시간 걷는 게 뭐 대단하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 동행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나누고 사소한 안부를 건네는 사이에 그분은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은 혼자서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중요한 건 재산도
지위도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이웃, 친구, 동호회, 교회 성당절 같은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셋째, 나를 지켜주는 건 습관의 힘입니다. 삶은 결국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위기의 순간 내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질병에도 훨씬 잘 회복합니다. 매일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술이나 부정적인 말에 의존하는 습관은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한 번은 제 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평소에 꾸준히 걷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빨랐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셨는데 배우자를 잃는 큰 아픔 속에서도 비교적 빨리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줘서 고맙다.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마음의 힘을 지켜준 것입니다. 습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과도 같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마무리.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파를 만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돈도, 건강도, 자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 쌓아온 작은 습관들. 이 세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긍정으로 채우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습관을 만들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외롭지 않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짐승처럼 일하고 중년엔 사람 구실하느라 고생하고 노년엔 짐을 내려놔야 행복하다는데 문제는 내가 아직도 짐을 지고 다닌다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다들 알았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져 든든한 부분도 많지만 동시에 내려놓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붙들고 있다가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지요. 오늘은 노년에 꼭 놓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왜 그걸 놓아야 우리 삶이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지고 옵니다. 책임, 욕심, 자존심, 걱정, 후회. 젊을 때는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짐들은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됩니다. 그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큰 짐을 함께 살펴보고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하는 건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말 많이들 하시지요? 젊었을 땐 그게 내 존재를 세우는 힘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아들과 작은 말다툼을 하다가 2년간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먼저 전화할 수는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외로움에, 아들은 서운함에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며느리가 어렵게 중재해 화해를 하셨지만 그 잃어버린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지켜주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먼저 웃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 그게 결국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젊을 때 잠시 지켜도 괜찮지만 노년에는 내려놓을수록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하는 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걱정은 인생의 동반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8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 할머니 한 분은 늘 아들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회사에서 잘릴까, 사고 나면 어떡하나, 돈은 충분한가 늘 같은 걱정이었죠. 그런데 아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나 괜찮아. 회사도 안정적이고 건강도 좋아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결국 그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였던 겁니다. 걱정을 붙들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즐기면 걱정하던 일의 절반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처럼 노년에는 걱정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밝아집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하는 건 과거의 후회입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조금 더 잘해줄 걸.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를 앗아갈 뿐입니다. 한 번은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도 미안하고 후회돼. 그분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앞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에게 솔직히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땐 너무 바빠서 너희한테 소홀했어. 늘 미안하다. 그 순간 자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하지 않아도 돼. 지금 함께 해주는 게 더 고마워. 후회는 붙들고 있으면 짐이 되지만 내려놓으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입니다. 마무리.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내려놓고 걱정은 덜어내고 후회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이 더 빛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지고 다니는 짐은 무엇인가? 그걸 하나씩 내려놓을 때 노년은 결코 무겁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결국 삶을 더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웃음이 조금 더 늘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모아온 돈은 다 못 남겨줄지 몰라도 살아오면서 배운 건 꼭 전해주고 싶다. 아들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단순히 재산이나 물질만이 아니지요. 살아온 삶 속에서 얻은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마음의 유산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것들, 즉 노후의 부모로서 꼭 남겨주어야 할 지혜와 메시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지혜는 세대를 이어가며 자녀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대부분은 돈, 집, 재산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에게 전해야 할 건 삶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 힘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 실패와 다시 일어서는 용기, 부모의 사랑. 이 5가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이며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길잡이가 될 보물과도 같습니다. 첫째, 정직과 성실. 정직은 언제나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거짓은 순간을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성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결국 가장 큰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저희 동네에 계신 한 어르신은 평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누구에게나 그분은 참 믿을만하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빚진 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꼭 갚아라.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켜라. 작은 약속이 쌓여 내 인생을 크게 만든다. 정직과 성실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부모가 몸소 보여주고 말로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둘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아무리 작은 일 하는 분이라도 존중해라. 식당 종업원에게도, 경비 아저씨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하는 게 진짜 품격이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물론 후배와 동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건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야 할 평생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돈보다 중요한 가치. 우리는 자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집을 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깨닫습니다. 돈만으로는 자녀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버느라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놓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돈은 남았어도 추억이 없더라.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건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정직, 건강, 사랑, 신뢰 같은 가치들입니다. 이 진리를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은 자녀를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넷째, 실패와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자녀에게 전해야 할 또 하나의 보물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고 실패 속에서 배우며 성장합니다. 한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거다. 너희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고 합니다.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다섯째, 부모의 사랑.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지혜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어디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부모의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함께하는 시간 속에 녹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와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무리.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은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부모의 사랑. 이 5가지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보물이자 자녀의 삶을 지켜줄 등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유산이 아닙니다. 삶의 길목에서 우리가 배운 지혜를 담담하게, 진심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뭐 이렇게 팍팍하냐? 이런 말, 나이가 들수록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삶이 팍팍해지는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빠져서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번 웃을 줄 아는 여유,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하루를 버텨낼 작은 힘 같은 것들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정말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들. 거창하지 않지만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한 삶의 동반자 같은 3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무게는 다르지만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돈이나 명예처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만 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작은 습관, 둘째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관계의 힘, 셋째는 나를 앞으로 끌어주는 의미와 배움입니다. 첫째,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작은 습관.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 잘못 살아왔나? 하지만 사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작은 수첩에 오늘 감사할 일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눈을 떴다. 숨을 쉰다.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습관 덕분에 우울하거나 힘든 날에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해주는 건 그런 작은 습관들입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오늘 하루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별난 버릇 같지만 그분은 늘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사실 삶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야말로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둘째,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관계의 힘. 우리는 흔히 돈이나 건강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세월이 흐르면 진짜 남는 건 사람입니다. 한 어머니는 오랜 병원 생활 끝에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평생 좋은 사람들과 인연 맺고 살아서 외롭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관계가 삶을 지탱해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쁠 때는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는 마음을 기대게 해주니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더라도 혼자라면 공허할 뿐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옆에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든든합니다.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관계를 새롭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래 미뤄온 전화 한 통, 혹은 밥 한 끼의 만남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셋째, 나를 앞으로 끌어주는 의미와 배움. 마지막으로 삶을 바꾸는 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없을 때 쉽게 지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더욱 이제 뭘 하지? 라는 허무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고 소소한 목표라도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퇴직 후에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매일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손주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걸 자기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내 목소리로 아이가 자란다는 그 생각 하나로 삶이 새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배우는 순간에 사람은 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의미라도 찾을 때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마무리. 오늘 나눈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 관계, 의미와 배움입니다. 생각해보면 다 우리 손에 닿아 있는 것들이죠.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며 조금 더 설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돌아보고 붙잡고 키워가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인생은 한층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더 살고 싶다가 아닙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하지 말 걸. 바로 후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합니다. 크든 작든 그 선택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찾아오는 후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후회를 덜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후회합니다. 삶에서 가장 큰 후회는 결국 못한 것들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을 돌보는 준비.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준비. 셋째, 나만의 의미와 기록을 남기는 준비입니다. 첫째, 건강을 돌보는 준비. 한 노신사가 병상에 누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덜 있었더라도 젊을 때 건강을 더 챙겼을 텐데. 이 말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오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는 손주와 손을 잡고 시장에 다녀오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나빠져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그 단순한 소원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은 단순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아픈 건 내 몫인데 못하는 건 가족의 몫이더라. 건강을 돌보는 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산책, 제때하는 건강검진,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후회는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반은 건강입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준비. 내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싸움이었네. 이런 후회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늘 옆에 있으니 당연한 줄 알다가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크게 느낍니다. 한 아버지는 평생 가족에게 표현을 잘 못하고 무뚝뚝하게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시고 난 뒤 자녀들이 남긴 말이 이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정말 사소한 표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관계는 돈처럼 저축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나누고 사과할 일은 빨리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일수록 그 소홀함이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관계를 지키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나만의 의미와 기록을 남기는 준비. 마지막으로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의미와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진짜 만족을 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짧게 일기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밥을 잘 먹었다. 아내와 다투었지만 저녁에 화해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누가 보면 평범한 일상 기록이지만 돌아보니 그 안에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임종 직전에도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죠. 나만의 의미는 꼭 거창한 성취일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동네 아이들에게 작은 재능을 나누는 것, 혹은 평생 좋아한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훌륭한 의미입니다. 또한 기록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뒤에 남는 가족들에게는 그 자체로 큰 선물이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구나.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그 삶은 이어지고 기억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결국 흔적을 남기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마무리.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첫째, 건강을 돌보는 준비,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준비, 셋째, 나만의 의미와 기록을 남기는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를 운명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준비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미리 챙기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나만의 흔적을 남긴다면 마지막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참 잘 살았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면 도대체 뭘 붙잡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돈, 학력, 지위 같은 걸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나를 성장시키는 3가지 무기. 어쩌면 이미 여러분 곁에 있지만 다시 꺼내야 할 것들일지 모릅니다. 성장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죠. 저는 그 답을 3가지에서 찾았습니다. 첫째, 호기심. 둘째, 끈기. 셋째, 자기 성찰.
이 세 가지가야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결국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째, 호기심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열어주는 문.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70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손주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묻습니다. 손주는 귀찮아하면서도 알려주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곧잘 따라하면서 오히려 재미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분은 나이를 잊고 젊게 살아갑니다. 호기심은 단순한 새로움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삶의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어린아이가 사소한 것에도 눈을 반짝이듯 나이 들어서도 이게 뭐지? 내가 해볼까? 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배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호기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반대로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삶은 닫힙니다. 내가 뭘 더 알아야 해?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이런 태도가 결국 성장을 멈추게 하죠.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에 눈을 떠보십시오. 작게는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 또는 읽어보지 않은 책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는 것. 그 작은 호기심이 인생을 앞으로 밀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끈기 끝까지 붙드는 힘. 누구나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장이 갈라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는데 지능도, 배경도, 심지어 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끈기였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해내는 힘. 이것이 성장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세에 처음 건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라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10년 후 그분은 작은 동네 음악회에서 멋지게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연주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내 삶의 보석 같은 순간이 되었다고 하셨죠. 성장은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끈기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힘들어도 오늘 한 발자국만 더 내딛는다면 내일의 나는 어제보다 반드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셋째, 자기 성찰 나를 돌아보는 용기. 마지막 무기는 자기 성찰입니다. 성찰이란 단순히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 길일까? 하고 스스로 묻는 겁니다. 성찰이 없는 성장은 외형적인 성공에 불과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정작 본인은 공허할 수 있죠. 반대로 자기 성찰을 거친 성장은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삶을 깊게 채웁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바쁘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찰 끝에 그는 새로운 일을 줄이고 오히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넉넉해졌다. 그게 진짜 성장 아니겠는가? 성찰은 거울과 같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듯 내 마음도 들여다보아야 어디가 어긋났는지, 어디를 다듬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성찰 없는 성장은 눈 가린 채 달리는 것과 같지만 성찰이 있는 성장은 방향이 또렷합니다. 마무리.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첫째, 호기심은 나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 둘째, 끈기는 나를 붙잡아주는 뿌리. 셋째, 자기 성찰은 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성장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장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마음만 열면 우리는 여전히 변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무기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내 안에 있다. 다만 꺼내 쓰느냐, 잊고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무기를 꺼내 드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할 거리 아니라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해본 것이 아니라 못 해본 데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작은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늘 두 가지 결과가 남습니다. 하나는 추억, 다른 하나는 후회. 추억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지만 후회는 늘 가슴 한쪽에 남아 무겁게 누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후회를 털어놓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아쉬워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말을 제때 하지 못한 것. 살면서 가장 흔히 듣는 후회는 바로 이겁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할 걸. 우리는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을 미루는 걸까요? 쑥스러워서 혹은 시간이 많다고 착각해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란 언제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아왔는데 젊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걸 사랑의 표현이라 여겼던 거죠.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순간 그는 끝내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사람이 없더군요.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말은 남습니다. 특히 진심 어린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며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건 결국 말하지 않은 진심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해보십시오. 그 말이 훗날 후회를 줄여줄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둘째,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두 번째 후회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내가 원했던 삶보다는 남들이 바라는 삶을 택하곤 하죠.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때 놓친 내 삶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범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그는 은퇴 후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진짜 꿈은 목공이었어.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한 번도 도전하지 못했지. 늦게라도 목공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조금은 되찾은 것 같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남들이 원하는 길만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을 위한 삶은 결국 그들을 행복하게 할지는 몰라도 나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한 후에는 나이가 들어 가장 뼈아픈 아쉬움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시간을 의미 있게 쓰지 못한 것. 세 번째 후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을까?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씁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적다는 걸 실감하면서 그제야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걸 후회하곤 합니다. 어느 노부부는 늘 자식 뒷바라지에 매달리느라 정작 부부끼리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가자, 돈이 좀 모이면 가자. 그렇게 미루다 보니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두 분은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냥 한번 훌쩍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거라 믿지만 사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의 밥상, 친구와의 차 한잔, 손주와 함께하는 산책.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의미 있게 쓰는 것만으로도 후회는 훨씬 줄어듭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말을 제때 하지 못한 것. 둘째,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셋째, 시간을 의미 있게 쓰지 못한 것. 어쩌면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 하나쯤은
이미 마음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있고, 선택을 바꿀 수 있고,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회는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길목의 연속입니다. 어떤 날은 환한 길이 열려 있어 발걸음이 가볍지만 또 어떤 날은 갑자기 갈라지는 길 앞에 서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잘 가는 걸까? 돌아보면 누구나 중요한 길목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던 때, 직업을 고르던 순간,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던 시기,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길목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건강, 관계, 삶의 의미. 그 모든 길목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삶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는 신념. 사람이 길을 잃는 이유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길목에서 머뭇거릴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첫 번째 길잡이는 바로 신념, 즉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이는 내 인생은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을 가족이라는 기준으로 내리죠. 또 어떤 이는 내 인생은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 믿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유혹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지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평생 정직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사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번 돈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그분이 손해본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의 삶을 돌아보니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정직이란 길잡이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어디에서든 떳떳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가치와 신념은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돈이나 지위는 쉽게 변하지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은 세월이 흘러도 길을 잃지 않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념을 길잡이로 붙잡고 계십니까? 둘째, 어려울 때도 흔들림 없이 붙잡아주는 사람. 길목에서 우리가 혼자라면 선택은 훨씬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덜 무섭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친구 한 명, 배우자, 혹은 자녀. 때론 오래된 이웃이나 오랜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길을 헤맬 때 괜찮다, 이 길도 좋은 길이다라며 등을 두드려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늘 손녀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며 값도 흥정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녀와 걸으면 길이 막혀 있어도 마음이 열려요. 그분에게 손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길잡이였던 겁니다. 또 어떤 노부부는 늘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했고 아내는 작은 체구였지만 남편의 팔을 꼭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 짧은 산책은 두 사람에게 길목마다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재산보다 더 큰 자산은 결국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입니다. 셋째, 끝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배움과 성찰. 길목은 단순히 선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돌아가고 후회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는 배움과 성찰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작은 배움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됩니다. 책 한 권, 강연 한 편, 손주에게 배우는 스마트폰 기능 하나조차도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림을 배우면서 알았어요. 내 안에도 아직 표현하지 못한 길이 있다는 걸요.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을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작은 글귀를 읽고 크게 울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움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성찰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힘을 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잃지 말아야 할 길잡이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마무리. 인생은 늘 길목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목마다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이 쌓여 지금의 삶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늘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삶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는 신념,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끝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배움과 성찰.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길목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길이 험해도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끝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목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길잡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 찾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갈 때는 빛나 보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주머니도 넉넉하고 주변 사람들도 웃음이 많을 때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월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빛은 잘 나갈 때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건강이 흔들리고 돈이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삐걱거릴 때 그제서야 우리가 가진 것 중 무엇이 진짜였는지 확인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어려울 때 빛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삶의 길목에서 맞이하는 어려움.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길이 막히는 순간을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의 실패, 중년에는 자녀 문제나 경제적 압박, 나이가 들면 건강과 외로움. 모습은 달라도 삶의 무게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편할 때는 친구가 수십 명 같았는데 막상 내가 아플 때는 단 2명만 남더라. 그분은 서운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참 잔인하지만 동시에 고마운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여주니까요. 첫째, 어려울 때 빛나는 것은 마음의 힘. 사람은 환경이 무너져도 마음이 버티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음이 무너지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가뭄이 오면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장마가 오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남들은 한숨을 쉬고 주저앉았지만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하늘과 짓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남은 건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그 마음 덕분에 늘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 자녀들을 다 키워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는 건 결국 마음의 힘입니다. 이 힘은 젊어서부터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절실해집니다. 둘째, 어려울 때 빛나는 것은 곁의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습니다. 사람이 결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요. 예전에 한 할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곁에 오래 있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평소 함께 교류하던 이웃이 며칠 동안 병실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옆에 앉아준 그 사람이 더 고맙더라.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닥치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진짜 힘이 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 함께 해준 손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빛나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잘 나갈 때는 몰랐던 진짜 인연이 힘든 순간에야 비로소 드러나죠. 셋째, 어려울 때 빛나는 것은 지혜. 젊은 날에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도 견디고 무식하게 열심히 해서 버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작정 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남은 건 빚과 좌절뿐이었죠. 그런데 다시는 도전하지 않으려던 그분에게
지인의 한마디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큰 걸 하려니 무너진 거야. 작게, 오래 할 수 있는 걸 찾아봐.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동네 작은 서점을 열었고, 그곳은 오히려 지역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크게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내 삶이 남았다. 지혜는 어려울 때 빛나는 또 하나의 보석입니다. 무모한 욕심 대신 작은 배움과 성찰을 받아들이는 순간 길은 다시 열립니다. 넷째, 어려울 때 빛나는 것은 믿음. 믿음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내일에 대한 믿음, 누군가에 대한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붙잡아줍니다. 예전에 암투병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힘든 항암 치료 중에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낫는다. 왜냐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허세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긴 투병 끝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약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마음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건 바로 이런 믿음의 힘입니다. 다섯째, 어려울 때 빛나는 것은 나눔. 사람은 힘들 때 더 움켜쥐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울수록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람이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예전에 한 노부부는 사는 게 빠듯했지만 늘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자녀들은 속이 타서 우리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러세요 했지만 노부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눌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다. 그 집은 부자 집은 아니었지만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나눔은 가진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혀주는 힘입니다. 어려울 때도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될 때는 무엇이든 빛나 보입니다. 돈도, 명예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진짜 빛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는 힘,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지혜, 보이지 않아도 지켜주는 믿음, 그리고 작게라도 나누는 따뜻함. 이 5가지는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결국 우리를 살려준 건 이 빛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어떤 빛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어둡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이미 그 빛은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혹은 우연한 인연으로.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진짜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에 꼽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친구의 무게.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도 많고 함께 웃고 떠드는 이들이 곁에 북적이면 든든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삶은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해지고 친구 관계 역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결혼, 경제적 문제, 건강, 가족사 이런 현실적인 무게 앞에서 허울뿐인 관계는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 정말 남는 친구는 단 몇 명. 그 몇 명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생 친구를 고를 때 필요한 것 첫째, 진심.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말이 화려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오래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분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똑같았어. 그래서 난 그 사람을 믿었지.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말보다 행동에서 느껴지고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평생 친구를 고른다면 화려한 말보다 꾸준히 같은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둘째, 함께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 진짜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 속에서 어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낸 두 분은 종종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해.
그게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유야. 우리는 종종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야말로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 친구를 고르는 가장 확실한 시험지는 어려움입니다.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힘들고 외롭고 가진 게 없을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자 평소 잘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평소 말없이 옆에 있던 친구만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내가 같이 있을게. 그 한마디에 청년은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섰고 결국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평생 친구는 바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넷째,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평생 친구는 단순히 즐겁게만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비춰주는 거울이다. 나를 무조건 칭찬만 하는 사람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친구가 진짜입니다. 물론 이런 충고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지적은 상처가 되지만 진심 어린 충고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평생 친구는 결국 내가 더 좋은 내가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가치관의 울림. 사람은 결국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이와 오래갑니다. 돈, 명예, 삶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면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꼭 모든 게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과 사람의 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평생 친구를 고를 때는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살펴야 합니다. 그 울림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다면 그 인연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째, 함께 쌓은 시간의 깊이.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크고 작은 일을 함께 겪으며 다져져야 비로소 평생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평생 친구를 고른다는 건 사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으로 맺은 인연은 쉽게 흩어지지만 긴 세월 속에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눈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평생 친구를 고를 때 필요한 것은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진심. 침묵마저 편안한 친밀함. 어려움 속에서도 남아주는 마음.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 삶의 방향을 함께하는 가치관. 그리고 함께 쌓아온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 가지는 꼭 갖추어야 그 인연이 평생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길목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스쳐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연만이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 누구를 평생의 친구라 부를 수 있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길은 길고 때로는 험난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고른다는 건 결국 평생의 삶을 고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쌓아온 경력이나 성취일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세상을 떠나가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단순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건 결국 이것뿐이구나. 오늘은 그 이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 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압니다. 돈을 더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되곤 하지요. 그 과정에서 밤을 새워 일하고 때로는 가족보다 일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몸이 약해지면 한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리 큰 명예도 결국 내가 떠날 때는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병실에서의 진실. 한 간호사가 임종을 앞둔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을 더 벌 걸 그랬어. 더 오래 일했어야 했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에게 마음을 더 표현할 걸. 내 감정을 더 솔직하게 말할 걸.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건 결국 관계와 마음이라는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첫째, 기억은 사람의 얼굴에서 남는다. 마지막에 떠올리는 건 집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어릴 적 친구와의 추억, 자녀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저녁 식사, 배우자와 손잡고 걸었던 산책길. 이런 장면들이 마음속에 남아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채웁니다. 사람은 결국 기억 속에서 사랑했던 얼굴들을 떠올리며 떠나갑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미소와 따뜻한 순간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마음에 새겨진 말들이 남는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들려오는 건 누군가 내게 했던 말들이었어. 우리를 위로해준 말, 용기를 주었던 말, 혹은 미처 하지 못한 말들. 그 말들이 마음에 남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말 한마디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내가 던진 짧은 말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탱해 줄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의 가슴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남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애씁니다. 재산, 권력, 성취, 명함. 하지만 떠날 때 손에 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슴에 남는 것만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건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 또 사랑받았던 기억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조차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삶의 끝에서 확인된 진실입니다. 넷째,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라는 후회만큼 아픈 건 없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지 못한 것,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두었던 것.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가장 큰 짐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끝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다섯째, 남는 건 결국 나눔. 사람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나눈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준 친절, 작은 배려, 따뜻한 말, 웃음 한 번.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남아 내가 떠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일종의 영원한 흔적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잊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나눴는지는 기억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건 결국 내가 쌓아둔 게 아니라 내가 흘려보낸 것들이라는 사실. 여섯째, 마지막에 남는 건 나 자신.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기도 하고 비교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내 삶을 사랑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억눌리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삶의 길목에서 드는 질문. 우리는 매일 작은 길목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선택을 하죠.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미룰 것인지, 고마움을 말할 것인지 마음속에 담아둘 것인지, 화해할 것인지 자존심을 붙잡을 것인지. 그 선택들이 쌓여 마지막 순간을 만듭니다. 결국 그 순간에 남는 건 우리가 선택한 사랑과 마음뿐입니다. 마무리.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건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했던 얼굴, 사랑을 담은 말, 사랑으로 나눈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고백, 그래도 나는 사랑하며 살았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재산이며 끝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연락을 미루고 있던 친구,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가족,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수 있는 진짜 가치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돈의 양으로 구분합니다. 은행 잔고가 많으면 부자라 하고 넓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면 성공했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또 그것만으로는 삶의 진정한 풍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돈이 아니라 이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은 순간의 편리를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고 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돈의 힘을 좇아 모여든 관계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빠르게 흩어집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오랜 세월 동안 진정성을 나눈 친구,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가족,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동료가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둘째, 신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혹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든 결국 가장 큰 자산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은 순간 그 어떤 재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는 마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습관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돈은 신뢰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으면 돈은 곧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지닌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결코 부자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소소한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명상이나 독서, 봉사와 같은 작은 습관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힘을 줍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단련된 마음의 평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역사가 증명하는 진짜 부자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돈이 많았던 사람보다 마음의 부요를 가졌던 인물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재산이 없었지만 제자들에게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의 사상은 2000년이 넘도록 인류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간디는 검소한 생활을 했지만 도덕적 힘으로 한 나라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난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존경받으며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가치와 신념,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부의 기준. 현대 사회는 돈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SNS 속 화려한 소비 생활은 쉽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정작 그 안에서 불안과 공허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작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여섯째,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 관계에 투자하기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할 사람입니다. 작은 연락,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가장 큰 자산을 만듭니다. 신뢰를 잃지 않기 거짓된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쌓이면 가장 안전한 기반이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기 내적 평안을 기르는 습관은 어떤 위기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론. 진짜 부자는 은행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관계와 신뢰의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습니다. 부는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돈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관계와 신뢰, 그리고 평안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돈을 쫓기보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